베이직 라우터 컨피규레이션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 그 ITN 과정에서 여러분이 패킷 트레이서를 다 해봤던 과정이라 큰 간단히 해서 끝내도 되는 문제인데 저도 웜업하고 여러분도 웜업하라고 좀 천천히 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베이직 라우터 컨피규레이션을 하는데 여기에 제가 여러분께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해보셨겠지만 이런 게 있죠. 스위치하고 라우터에 대한 차이에 대한 걸 보게 되면 그러면 스위치 뭐 2960고 제가 하나 그다음에 라우터 조금 있을 때 우리가 아까 연결한 거에 대한 걸 보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연결하면 되죠. 예를 들면은 여기에 패스트 이더넷하고 스위치에 패스트 01 뭐 그다음 패스트 02하고 여기 기가빗이네요. 다시 기가빗 이유는 기가빗 그 다음에 콘솔 제가 지금 연결한 게 콘솔인가요? 잘못했네요. 죄송합니다. 오랜만에. 죄송합니다. 패스트 이더넷하고 01 연결하고 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콘솔이죠. 이 콘솔에 대한 게 보면은 RS232C하고 콘솔하고 연결하고 이렇게 된 거죠. 제가 지금 형상 자체를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PC0 스위치 라우터 이렇게 연결을 제가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한 피지컬한 도메인으로 보게 되면은 PC를 좀 안으로 갖고 들어와야 되는데 PC를 너무 멀리 가지고 갔어요. 네? 이쪽. 또 똑같네요. 그러면 뭐 여기서 뺐고 여기서 뒷고 여 안에서 제가 여기서 PC를 갖고 있네요. 데스크를 하나 갖고 와야 되는데 데스크가 없대. 아무튼 뭐 이것만 지금 당장 중요한 게 이것만 보려고 하는 거니까 제가 이것만. 이게 스위치입니다. 지금 이게 스위치에 대한 내용이에요. 스위치 보게 되면 이 포트가 24개의 포트가 쭉 있고요. 앞에서 봤었던 여기 그 LED가 이제 이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기가빗 이더넷 연결한 게 여기에 연결돼 있어요. 스위치예요. 그다음에 얘는 보게 되면 인터페이스에 대한 뭐 뒷단을 보게 되면 콘솔 포트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전원이 있고 전원 온오프 스위치가 없어요. 스위치는 기본적으로 24시간 늘 동작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쭉 동작을 하고 그다음에 이 피지컬 CLI 아까 이렇게 보는 거죠. 주민. 똑같이 보는 건데 보게 되면은 이게 이제 앞단이고 이 뒷단인데 여기 보면 전원 스위치가 없어요. 전원 스위치가. 이게 이제 이더넷이고 이게 기가빗 이더넷이고 여기 보게 되면 콘솔 꽂는 데 있고 전원 온오프 스위치가 없어요. 반면에 라우터 한번 볼까요?
아우터는 어떻습니까? 예. 아우터는 그러니까 지금 인터페이스가 세 개예요. 인터페이스 하나 딱 보면은 기가빗 이더넷 0000, 001, 002. 아, 여기는 또 이게 세 가지의 000이 나오고 얘는 아까 보면은 그냥 01, 02 이렇게 나오고 좀 차이가 있어요. 제가 이건 따로 영상을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왜 000하고 01 이렇게 나오는 거 어느 건 그냥 0만 나오는 게 있고 뭐 이렇게 나오는 게 있고 그다음에 이렇게 보게 되면 좀 어, 이번에 레이어 2 스위치는요 1번부터 포트 번호를 시작해요. 여기는 포트 번호 1번부터 시작하고요. 라우터는 포트 번호가 0번부터 시작을 해요. 좀 차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이 포트가 3개예요. 지금 000, 001, 00인데 여기 보면 이게 이게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000이에요. 여기가 000이고요. 이게 001이고요. 002예요. 지금 여기에 보게 되면 요 포트가 같이 있어요. 이 포트가 피지컬하게 4개인데 여기 위가 같은 거예요. 여기가 같은 거고요. 여기가 이제 요거 다른 거 다른 거 이렇게 되어 있는. 그래서 어, 피지컬하게는 그렇지만 로지컬하게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얘는 또 뭐가 있냐면 어, 스위치가 있어요. 스위치가. 라우터가 스위치가 있는 이유가 보게 되면 여기에다 모듈을 꽂을 수가 있어요. 지금 얘가 보게 되면 어, 스타트가 됐죠. 로직에서 볼까요? 로직에서 보면 라우터 같은 거긴 한데 인터페이스를 제가 보고 싶은데 음, 이쪽에 나오는 이쪽에 나오는 거 저도 지금 가물가물합니다. 인터페이스가 따로 나오는 게 있는데 어, 어쨌든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는 뭐가 있냐면은 여러분 이제 많이 해보셨겠지만 여기 있는 인터페이스 이렇게 모듈을 꽂을 수가 있는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모듈을 꽂을 수가 없다. 왜? 파워가 켜져 있기 때문에. 그러니 파워를 끄고 여기 모듈 중에 보게 되면 뭐가 있냐면 이런 모듈이 나와요. 싱크로너스 시리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모듈이라는 카바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포 스위칭 포트를 이게 제공해 주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기가빗 이더넷 웨이브랭스에 대한 멀티모드 파이버에 해당하는 기가빗 이더넷 포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면 LXFX 인더스트리얼 이더넷 스마트 그리드 스위치 모듈이 있고요. 또 뭐 몇 가지 있어요. 근데 뭐 저는 지금 여러분께서 설명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예를 들면은 요게 시리얼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네트워크에서 모듈을 제가 이렇게 꽂았어요. 이게 모듈이에요, 모듈. 그 다음에 여기가 포트인가요? 이게 포트. 그 다음에 이게 카드라고 해야 되나, 샤시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이건 모듈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인터페이스 타입은 다릅니다. 여기는 랜 스위치가 들어가 있고요. 여기도 랜 포트가 들어가 있고요. 이건 시리얼 포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에 대한 것을, 인터페이스를 보기 위해서 제가 파워를 딱 키면, 부팅이 됩니다. 이제 부팅이 디폴트 부트 디바이스에 대한 것을 계속해서 부팅을 쭉 하는 것을 보실 수가 있고요. 부팅이 되는 동안 그럼 이제 이 포트들이 아까는 요거 기가빗 이더넷 0, 000, 001, 002만 동작을 했는데 이제는 조금 다르겠죠. 음, 그걸 가지고요. 그다음에 요 이게 안 보이는구나. 제가 하는 게. 제가 설명했던 걸 하나도 못 보셨겠네요.
제가 요건 영상을 제가 요건 따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어, 자, 일단은 그러면은 제가 슬라이드만 가지고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했었던 내용들이 있었는데, 어, 그걸 못 보셨. 베이직 라우터 컨피규레이션의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베이직 라우터 세팅이 되겠습니다. 시스코 라우터 스위치가 매우 비슷하고요. 레이어 2 컨피규레이션 하는 거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보면은 이니셜 컨피규레이션 하는 과정은 동일합니다. 보시게 되면 앞에 썼던 거하고 같이 보시면 이럴 거 이해가 좀 되실 것 같아요. 맨 처음에 그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글로벌 컨피규레이션 모드로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호스트 네임을 바꿉니다. R1이라고 호스트 네임을 바뀌어서 라우터라고 하는 이름이 R1으로 바뀌었어요. 그다음에 거기에 그 프리빌리지드 모두 바꾸기 위한 그 아이디하고 패스워드를 바꿉니다. 그래서 enable secret class로 바꾸고요. 그다음에 콘솔 접속하기 위한 패스워드도 여기 집어넣습니다. 콘솔에 들어왔을 때 패스워드 시스코에서 들어오게 해놨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커맨드 아이디 패스워드 설정됐고 그다음에 그 콘솔에서 꺽쇠 모양에서 프롬프트로 바뀔 때 쓰는 커맨드 패스워드도 이제 설정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기 로긴, 엑시트에서 라인 콘솔에 대한 패스워드를 설정했고요. 네, 버추얼 터미널에 대한 설정을 합니다. 버추얼 터미널은 04번까지의 패스워드, 시스코, 로긴, 엑시트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서비스 패스워드 인크립션에 대한 것은 어떤 거였었죠? 여기 있는 러닝 컨피그 하게 되면 바로 보이는데 패스워드 인크립션 딱 걸게 되면은 러닝 컨피그를 보더라도 그 패스워드가 전부 다 인크립션 돼서 보이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배너에 접속을 하게 됐을 때, 그러니까 배너 접속하게 되면 기본적인 들어올 수 있는 그 프롬프트는 보여주죠. 이 꺽쇠 모양의 프롬프트는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프롬프트 모드에서 뭔가 딱 돌았을 때 이제 너 이거 문제 있어. 만약에 잘못하면 안 돼라고 해서 배너를 띄워줍니다. 이게 배너 이게 무슨 어브 투데이인데 어브 투데이에 대한 약자 MOTD가 한번 찾아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Authorized Access Only라고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패스워드를 치게 하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아까 것처럼 이렇게 컨피규레이션 한 거에 대한 것을 나중에 부팅되더라도 볼 수 있도록 스타트업 컨피그 파일로 바꿔주고 있습니다. 자, 듀얼 스택 터폴러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여기에 듀얼 스택에 대한 것은 레이어 2하고 듀얼 스택이라는 건 V4, V6에 대한 인터페이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피지컬 포트에 V4 주소하고 V6를 어사인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이 형상에 대한 거를 간단히 좀 말씀드리면 요 라우터 요쪽으로 하나의 네트워크가 하나 있는 거고요. 요쪽으로 하나의 네트워크가 있는 거고요. 이렇게 네트워크가 또 하나 있는 거. 이렇게 네트워크가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사이에 또 네트워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음, 포인트를 못 찾았어요. 여기 보면 192점, 168, 1.0.
여기는 192.168 10.0 네트워크 있고요. 10.0 네트워크에 10.10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10.1이라고 해서 여기 게이트웨이 주소가 있고요. 여기는 11.0 네트워크가 되겠습니다. 여기 11.0. 11.10이 있고요. 11.1이 있습니다. 192, 168, 11 네트워크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는 10.1.1.0 네트워크입니다. 그래서 1.0 네트워크 있고요. 1.10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1.1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는 2.0 네트워크이네요. 이게 2.0 네트워크. 그 다음에 2.11이 단말이 있고요. 10.1이 있습니다. 여기는 기가빗 이더넷, 기가빗 이더넷, 기가빗 이더넷, 기가빗 이더넷으로 연결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얘네 둘 사이에 또 네트워크 있죠. 라우터하고 라우터 사이에 209.165, 200.224에 30이니까 224 네트워크에 225하고 226이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브로드캐스트는 227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는 225고요. 하나는 226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V6 주소도 여러분이 반드시 여기 있는 대로 한번 확인을 제가 한 것처럼 확인을 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도 V6 주소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V4, V6 주소가 같이 있는 듀얼 스택으로 나와 있고 우리가 컨피규레이션 하는 거는 V4, V6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다 하게 됩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V4에 대한 것만 많이 쓰고 있지만 V6도 이제 파퓰러해질 걸로 보고 그거에 대한 설정에 대한 것을 게을리하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컨피그 라우터 인터페이스에서 어떤 내용을 해야 되는지 소개를 하고 있어요. at least one IP 어드레스에 대한 것을 컨피규어 해야 됩니다. 인터페이스에. 물론 이제 V6도 마찬가지고요. 하는 방법은 IP 어드레스, 서브넷 매스크, IPv6 어드레스, 그다음에 프레픽스로 컨피규레이션 합니다. 그다음에 액티베이션을 시켜줘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얘가 셧다운 상태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노 셧다운이라는 코맨드를 줘서 이 인터페이스를 살려주셔야만 됩니다. 인터페이스를 이제 그 액티베이션 시켜주는 거예요. 이 액티베이션이라는 거는 다른 디바이스랑 연결된 상태로 피지컬하게 링크 살리고 그다음에 IP 주소까지 가는 겁니다. 이거 살리는 거예요. 그다음에 디스크립션이라는 거를 주세요. 디스크립션이라는 거를 안 줘도 동작은 합니다. 근데 우리가 프로그램 짤 때 보게 되면 프로그램 코드 작업 뒤에다가 그거에 대한 주석 처리하잖아요. 그거예요. 그래서 주석에 대한 걸 주는 이유는 내 스스로가 코드 오래전에 짜놓으면 이게 까먹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디스크립션도 그런 목적입니다. 이게 어떤 목적으로 쭉 해놓고 난 다음에 까먹으니까 나중에 볼 때 나를 위해서도 뭐 다른 사람을 위한 것도 있지만 나를 위해서도 이게 어떤 것이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디스크립션을 이제 써놓으시는 게 좋고요. 그래서 240 캐릭터까지 쓸 수가 있습니다. 보면 트러블 슈팅하거나 서드 파티 커넥션 하거나 어떤 컨택 인포메이션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 여러 가지에 대한 것을 그냥 써놓는 코멘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가 000 인터페이스 하나만 볼게요. 10.1에 대해서 넷마스크 주고요. V6 주소하고 여기 프레픽스가 이제 걸 주고요. 그 다음에 디스크립션 해가지고 링크 투 랜 1, 노 셧다운에 대한 것까지 해서 저렇게 라우터 컨피규레이션을 해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룩백 인터페이스라는 게 있어요. 룩백 인터페이스. 이 룩백 인터페이스가 127.0.0.1 IP 그 PC에도 다 있죠. 그 인터페이스 룩백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은 이건 진짜 인터널하게 존재하는 거지 피지컬하게 존재하는 건 아니에요. 로지컬하게 존재하는 거예요. 어떤 피지컬 포트로 공략하는 게 아니라 얘는 뭐 하는 거냐면 소프트웨어가 업데이트 돼 있는지 소프트웨어가 상태가 어떤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컬에다 내가 핑 해가지고 얘가 리스판스가 온다. 그럼 IP 모듈이 정상적으로 동작하는 거예요. 테스팅하거나 뭔가 매니징할 때 그 인터페이스가 살아 있어가지고 테스트용으로 가장 좋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인터널하게 얘가 제대로 동작하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이고요. 우리 랩하는 환경에서 아주 이거 가끔 잘 쓰게 될 겁니다. 멀티플 룩백을 제너레이션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 개에 대한 룩백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룩백에 대해서 만들 때 룩백 넘버를 주고 난 다음에 여기 들어오고 난 다음에 거기다가 인터페이스 컨피그레이션을 해주면 됩니다. 동일한 절차로 하고요. 이거는 아마 노 셧다운 안 해줘도 동작을 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설정을 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베리피케이션 하는 거 제대로 연결됐는지 베리피케이션 하는 거 가장 간단하게 핑이죠. 뭐 핑 해가지고 연결해 보는 건데 핑 하기 전에 그 커맨드들이 제대로 잘 돼 있는지 트러블 슈팅하기 위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보시는 것이 커맨드는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그다음에 running config 인터페이스 하고 나서 그걸 볼 수가 있어요. 뭐 인터페이스 아이디 해가지고 보이는 걸 볼 수가 있고요. show IP 루트 해가지고 라우팅 정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라우팅 정보. 라우팅 보는데 커넥티드에 있고 로컬로에 있어서 앞부분에 C자가 나오기도 있고 L자가 나오는 게 있는데 L은 다이렉트리 자기 연결되어 있는 주소이고요. C라고 하게 되면 자기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입니다. 요거는요. 요거는 그 자기 인터페이스 정보예요. 이건 L로 불린 거 인터페이스 정보이고 C는 그 인터페이스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에 대한 정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간단하게 show IP 인터페이스 브리프 하게 되면은 show IP 인터페이스 하면은 그 인터페이스 넘버를 쳐가지고 다 보셔야 되는데 이 브리프를 주게 되면 그 서머리를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시리얼 기가빗 유닛 000, 001, 010, 011에 대해서 IP 주소가 지금 어떻게 어사인되어 있는지 볼 수가 있고요. 이건 언어사인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시리얼에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요 주소가 앞에 지금 보니까 요 라우터네요. 앞에서 봤었던 요 네트워크예요. 지금 요 라우터에 요 인터페이스하고 요쪽에 있는 시리얼 010하고 여기 기가빗 000, 기가빗 001에 대한 여기 설정에 대한 요 라우터 1에 대해서 지금 설정된 정보를 보시는 것이 되겠네요. 그래서 001, 001, 시리얼 00, 011, 010 요거에 대한 주소 어사인되어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show IPv6로 해서 보실 수가 있습니다. 특정하게 볼 수가 있어요. 인터페이스만 딱 지정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IPv6로 보고 싶다고 설정을 했습니다. 기가빗 이더넷 00 라인 살아 있고요. 데이터 프로토콜 살아 있습니다. 레이어 1 링크 연결 피지컬 살아 있고요. 그다음에 프로토콜도 살아 있습니다. V6 이네이블 돼 있고요. 링크 로컬 주소 자기 잡혀 있는 거 나오고요. 그다음에 조인드 그룹 어드레스를 해서 얘가 기본적으로 설정하는 그 링크 로컬 멀티캐스트 어드레스가 있죠. 그거에 대한 그룹 멀티캐스트 어드레스에 대한 것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브리프에서 전체적으로 간단히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기가빗 이더넷 제로를 show IPv6 인터페이스를 해서 해당하는 그 포트에 대한 것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그 동일한 거에 대한 것을 러닝 컨피그에서 보는 겁니다. 또 러닝 컨피그 하게 되면 러닝 컨피그가 갖고 있는 정보를 볼 수가 있고요. 특정하게 인터페이스 기가빗 000 하면 거기에 대한 설정에 대한 거를 간단하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show 인터페이스로 볼 수도 있고 show IP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 그다음에 show running config 이런 걸 통해 가지고 현재 컨피그레이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볼 수가 있다. 봅니다. 그래서 show running config 인터페이스로도 해서 running config 파일로도 볼 수 있다. 내용이 되겠습니다. 라우팅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show IP 루트 해가지고 라우팅 정보에 대한 걸 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L이라고 쓴 거는 그 인터페이스 번호, 주소이고요. C는 인터페이스가 연결되어 있는 네트워크라고 그랬어요. 여기 보게 되면 192.168, 10.1, 어, 저기 32비트까지니까 전체 풀로 다 보는 거죠. 그러니까 요 L로 돼 있는 거는 인터페이스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기갑이 000 포트에 그 주소는 10.1이고 거기에 연결돼 있는 네트워크는 10.0이야 라고 하고 보여주는 겁니다. 이게 다 같은 내용이고요. V6도 마찬가지예요. IP2, IPv6 루트 하게 되면 여기 128비트까지 해서 0.1까지 다 볼 수 있는 거고요. 이게 어디 보면은 기가빗 이더넷 000 요 포트에 어사인되어 있는 V6는 요거고요. 거기에 대한 네트워크는 64까지니까 서브넷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제가 아까 말씀드린 C에 대한 설명하고 L에 대한 설명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게 되면 뭐 스테이터스, 업스테이트라든가 그런 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다음에 V4도 그렇고 V6도 그렇고 이렇게 위에 설명이 나와요.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이 테이블이 만들어진 것이 스태틱하게 만들어진 건지 운영자가 강제로 넣은 건지 아니면 라우팅 프로토콜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뭐 이런 것도 보실 수가 마찬가지로 코드의 C에 대한 거, L에 대한 거, 스태틱, 퍼유저 스태틱 루트에 대한 것이 있고요. 지금 여기 없는데 이제 디폴트 라우트도 이제 설정할 수 있어요. 위에 있는 라우팅 테이블에 만약에 여기에 여기에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면 디폴트 라우터 어디로 하라. 디폴트 라우터도 라우팅 테이블에서 설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여기가 모듈 14, 15 그때 가서 아마 하게 될 거예요. 그다음에 필터 커맨드 쓰는 게 뭐냐면은 이게 리눅스에서도 이것도 있죠. 우리 리눅스에서도 보면 쇼 커맨드 쭉 쓰는데 뭐 쭉 보여주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필터 걸러가지고 내가 어느 부분만 보고 싶다. 다시 또 그걸 해서 또 보고 싶다. 그랩이라고 하는 코맨드 통해가지고 전체 쭉 하는 것 중에 내가 필터해서 보는 그런 것이 있죠. 파이핑 해가지고 요거 여기도 보면 파이프 있죠. 이렇게 파이프 해가지고 쓰는 것이 똑같아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아웃풋 디스플레이 되는 게 24라인으로 하고 나서 중간에 뭐 하고 나서 우리가 엔터를 치거나 스페이스 키를 좀 붙이면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터미널 랭스라고 하는 걸 써가지고 하게 되면 이 디스플레이를 내가 24라인이 아니라 몇 라인까지로 할 수 있고요. 만약에 이걸 제로로 하게 되면 이게 아웃풋 포징 하는 것을 하지 않고 나서 그냥 쫙 다 보여주는 것을 합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터미널 랭스라고 하는 것에 이 24라인 디폴트로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이렇게 한 라인을 이걸 다 보여주는데 그거에 대한 것을 난 특정한 것만 보고 싶어 할 때 그때는 그걸 다 보여주고 파이프라인 하고 나서 어떤 섹션, 어떤 인크루드, 뭐뭐를 제외하고 이걸로 시작하는 거를 보여줘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쇼라고 하는 전체에 대한 거를 24라인 혹은 이 터미널 랭스를 제로로 만들어 난 다음에 상당히 많이 나오는 거에 타입을 걸어가지고 내가 보고 싶은 필터를 걸을 수가 있어요. 어느 섹션, 어느 거 인크루드 돼 있는 거, 어느 걸 제외하고 어느 거로 시작하는 거를 보여달라고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코맨드 히스토리. 내가 코맨드 이것저것 하고 난 다음에 그거에 대한 거를 그, 몇 개 라인까지 볼 수 있는지, 이전에 코맨드 볼 수 있는 거를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는 리눅스에서도 이제 동일하게 저런 과정을 하고 있죠. 저희가 하는 걸 보게 되면.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그냥 화살표 방향으로 업, 그다음에 다운을 가지고 나서 이전 명령어, 뭐 다음 명령어 우리 할 수 있고 컨트롤 P, 컨트롤 N, 컨트롤 P, 컨트롤 N보다는 그냥 화살표 키 갖고 나서 위아래로 해서 이전 그 코맨드를 히스토리를 쭉 찾는 거를 주로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뭐 그런 과정에 대한 것을 저희가 했었는데 여기도 이제 동일하게 그런 거를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맨드 히스토리에 대한 것은 디폴트가 10입니다. 이전에 10개의 코맨드에 대한 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또 히스토리 하게 되면은 그 버퍼에
갖고 있는 거를 쭉 보여줍니다. 쭉 히스토리 하게 되면 이전에 10개의 코맨드 못 쳤는지를 쭉 보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터미널 히스토리 사이즈 값을 설정하게 되면요. 이게 10 아니라 다른 값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우리가 제가 상당히 길게 설명을 하긴 했는데, 사실, ITN 해왔으신 분들은 쉽게, 보셨던 내용들이라 큰 무리는 없었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베리피케이션은 패킷 트레이서 여러분들이 해보시면 될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서머리에 대한 거 여러분이 해보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게 되면 패킷 트레이서 모아가지고 하는 게 있습니다. 반드시 해보시고요. 베이직 라우터 컨피그레이션 하는 것도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배운 내용 서머리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저희가 모듈 1을 제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모듈 1 너무 장대하게 설명한 것 같은데, 사실 ITN 앞부분 했었던 내용을 충실히 했던 사람은 충분히 잘 하실 수 있을 내용이라고 이해가 됩니다.